안녕하세요. 영수타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창업한 카페에 월 매출 1,800만 원을 팔았을 때 순수익은 얼마일까에 대해서 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현재 28살이고요. 창업한 지는 5년쯤 됐습니다. 우선 저는 매달 1일에 정산을 규칙으로 하지만 전월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포스기에 찍힌 매출과 카드값 정산으로 간편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이유는 창업한 계기, 그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서 다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2019년도 8월달 현재, 과거죠. 9월 됐으니까 8월 매출 현황이고요. 보시면은 매출은 정확히 1,86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은 홀과 배달 합친 거예요. 보시면은 현금 매출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제가 소비자 입장에 서서 현금을 유도하시는 그런 가게에 가면은 괜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내야지 눈치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저 같은 이렇게 좀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은 이 카드 내면서 좀 미안한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딱히 현금 결제를 유도하진 않아요. 그냥 현금이 편하시면은 현금을 받고, 카드가 편하시면 카드를 받는, 그렇다 보니까 현금 비율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카페 치고. 우선 고정 지출 금액입니다. 제가 월세가 120만 원이에요. 거기에 12만 원, 부가세 10%를 더 내고 있어요. 총 132만 원으로 고정 지출 비용이 하나 추가되고요. 원두는 하루에 1kg씩 쓰고 있어요. 더 많이 쓰는 날도 있지만 그냥 1kg로 잡겠습니다. 더 1kg를 다 안 쓰는 날도 있기 때문에 거의 없지만 한 달로 평균 원두 값으로 6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럽, 청, 소스, 퓨레, 파우더, 일회용 컵, 빨대, 포장 캐리어 등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카페에 관련된 그거 지출이 주 3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총 한 달에 120만 원 또 고정비고요. 저희는 이제 커피도 하고 있지만 피자도 하고 있고 샌드위치도 하고 있고, 네, 브런치 개념이 되게 강한 카페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자랑 샌드위치, 네, 그거에 대한 식자재가 꽤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도우, 모짜렐라 치즈, 베이컨, 로메인, 빵, 토마토 등등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총 한 달에 1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배달대행 서비스가 한 달에 일단 가입비가 20만 원이 고정 지출되고요. 가까운 곳은 또 직접 가기도 해요. 가기가 한가하면. 네, 그렇게 해서 평균 지출하는 건수가 500건, 가입료 포함해서 180만 원 정도 지출이 있고요. 여름철이어서 전기세가 좀 많이 나왔어요. 가게 평수 대비 그냥 많이 나온 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45만 원. 그리고 LPG 가스비 10만 원, 수도요금 5만 원, 매장 전화요금 5만 원, 카드 단말기, 포스기 요금 11,000원, 정수기 렌탈 비용 19,000원, 직원 한 명 급여 250만 원. 4대 보험을 들어야 종수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직원 한 명 그렇게 들어가지고 고용보험이 19만 7천 원인가 나와요. 그게 이제 더 손해여서 고용보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식대가 한 달에 거의 진짜 100만 원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하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한 끼를 먹는 날도 있지만 두 끼를 먹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정말 100만 원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직접 이렇게 점심이나 이렇게 먹을 거를 항상 챙겨다 주세요. 그래서 밥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집밥 먹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는 0원. 이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배달의 민족 광고, 일명 깃발이라고 하죠. 지도에 이제 몇 킬로 반경 내로 광고를 띄우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에 88,000원인데 그걸 3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64,000원. 이건 좀 여담인데 배달의 민족에서 새로 나온 이제 횡포가 하나 있어요. 오픈리스트라고 배달의 민족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위에 3가지 업소를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새로 고침할 때마다 노출시켜주는 업소가 랜덤으로 계속 바뀌어요. 3가지 이상 등록이 돼 있다면. 근데 이게 사장님들한테 더 많이 노출을 시켜주니까 좋기는 한 건데, 여기다가 노출을 시키는 게 되면은 오픈리스트 등록을 하게 되면 배달 건당 10%를 배달의 민족에서 가져가요. 그거는 즉슨 뭐 배달 전문점을 하시는 뭐 치킨집에서 한 달에 뭐 3천만 원을 벌었다. 그럼 아니 3천만 원의 매출이 나왔다. 그러면은 3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웬만한 월세 플러스 직원 1명 급여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저는 처음에 등록했다가 이거는 오픈리스트에서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다른 사장님들은 대부분이 이거를 등록을 하셨어요. 하도 요즘엔 배달의 민족 어플 켜서 스크롤 이렇게 내리면 내릴수록 계속 있잖아요, 업소가. 그렇다 보니까 참 필요한 리스트기는 하지만 참 그걸로 인해서 돈은 벌 수가 없고 몸만 힘들어지게 되는, 물론 어느 정도 벌기는 하는데 고생한 만큼의 결과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매출의 10%를 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창업해서 프랜차이즈 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도움도 못 받으면서 돈은 떼가는 거는 프랜차이즈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거니까. 여담이 좀 길어지는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쿠팡이츠라고 이제 뭐 새로 나오는 이제 배달 어플이 있어요. 그게 얼른 활성화가 돼서 전국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엔 9월부터 시행한다 그랬는데 아직 9월이 지났는데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가입은 한 상태고 뭐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배달의 민족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니 그렇게라도 배달의 민족에서 혼자 독점을 하는 날이 얼른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업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한테 너무 힘들어요. 배달의 민족에 대한 정책은. 네, 다음으로 배달통 광고료 55,000원. 배달통은 조금 더 싸요. 55,000원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 아까 현금이 120인가 130인가 였는데 대략 그냥 매출의 1,700을 카드로 잡을게요. 현금 영수증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카드 수수료는 계산하기 쉽게 1%로 잡았습니다. 대략 17만원. 그리고 부가세는 그동안 여러 번 납부하다 보니까 보통 매출의 3%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로 잡았습니다. 54만원. 이게 완벽히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재고라는 게 있잖아요. 전달에 만약에 더 많은 분량의 재고를 사놨으면은 이번 달에는 재고에 대해서 지출이 좀 더 줄어요. 그리고 그에 반대면 이번 달에 지출이 더 많겠죠. 근데 평균 잡아 한 달에 쓰는 지출을 계산한 거니 완벽하진 않아도 거의 근접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총 1,865만 100원의 매출에서 총 지출액 1,014만 9천원을 빼면 대략 무수리를 살짝 떼고 870만 원이 남아요. 네. 이게 제가 처음 창업할 때 1,000만 원을 모아서 시작한 저의 장사인데 5년간의 저의 노력에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편의 순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지금 장사하는 곳은 그 처음에 장사를 시작했던 곳은 아니고 이사를 한 상태고요. 2번 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제가 창업 후 3달 동안 마이너스에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저만의 방법, 저만의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꿈꾸시는 20대, 30대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